자, 태풍 콩레이 상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태풍 콩레이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위험한 상황은 이제 이 내륙 입장에서 보면 지나갔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 이제 동해 바다인데 당연히 태풍 진출 앞두고 배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풍이 내륙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끝나는 그런 끝물이지만 동해 바다에서는 적어도 오늘 오후 5시, 6시 정도까지 예. 지금 오후 2시 넘긴 시점에서 내륙에서는 태풍의 어떤 본진은 있는 게 아니고 동해상으로 나갔고 그 태풍의 회전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 태풍이 아닌 저기압이 지날 때 이 영동지방에 비가 오는 예. 그런 이치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금방 그 어떤 약해지진 않거든요. 예. 그런 어떤 소멸되는 단계를 동해상 쪽에 지나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북상을 했잖아요. 이게 네. 콩레이의 특징인 겁니까? 네, 그 지난 그 태풍 솔릭은 제주도 부근에서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랬었죠. 목포 예. 부근에서 그 거의 그 답보 상태에 있다가 네. 무력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약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때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그 태풍 솔릭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힘을 잃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 태풍이 온 계절이 가을입니다. 10월 그렇죠. 상순인데 이때 이제 그 우리나라 상층에 한 12km 정도 상층에 아열대 제트기류라는 강한 그런 바람 편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이 태풍이 발생해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힘을 얻고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진하다가 예. 그런 어떤 제트기류 강풍역에 들어오면서 방향을 이제 북동쪽으로 꺾었고 그게 제주도를 지나서 남해에 지나서 통영 그러고 또 이제 포항과 울산 그 바다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제 오후 2시 넘었으니까 예. 비가 거의 뭐 내륙은 다 거의 약해지고 예. 동해안 쪽에가 지금 강수가 좀 내리는 곳이 있고 바다는 이제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예. 뭐 2, 3일 정도 태풍이 사라지더라도 이제 파도는 높은 현상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보면은 이 여름 태풍보다도 오히려 가을 태풍이 네. 더 피해가 큰 것 같고 그렇죠. 가을 태풍이 더 충격을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따뜻한 아주 따뜻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가을 태풍이 무서운 게 이미 우리나라 지난 9월 하순 폭염 지나고 고라순에 이제 제법 선선함을 느끼는 공기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상하층 간에 우리나라 찬 공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콩레이가 몰고 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기존에 머물러 있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예. 지금 지리산 부근에 한 380mm 또 강원도 경상도 동쪽에 한 350mm의 비를 뿌렸거든요. 예. 한라산 유역은 한 700~800mm 비를 내리게 했는데 이제 그러한 원인들이죠. 문제는 그래서 가을 태풍은 찬 공기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가 네. 부딪히기에 더 무섭다. 그리고 또 가을엔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그 태풍이 와서 상실감이 더 크게 된 거죠. 예. 네. 지금 보면 날씨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었고 네. 그리고 늦여름이라는 것이 없이 곧장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가을 태풍의 횟수도 그렇다면 더 많아질 것인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과 따뜻한 공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지구온난화로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기온이 따뜻해지고 그 공기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플러스 해수 온도 상승 이런 것들로 보면 앞으로 충분히 우리나라까지 태풍이 예. 접근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원래
8월에 태양열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데 이 태양열에 의한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건 네. 그 군불 때면 바로 안 따뜻해지듯이 8월이 지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 9월 하순에 10월 달에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때거든요. 예. 그래서 태풍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과거에 온 횟수가 적은 이유는 예. 그만큼 이제 서늘했기 때문인데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따뜻해지면 예. 태풍으로서 견딜 만한 공기니까 이제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혹시 올 가을에도 또 추가로 콩레이 이후에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만한 태풍이 또 지금은 이제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이번 태풍 공레이 다음에 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이 다행이군요. 태풍 예. 빠져나가고 난 자리를 이 지금까지 9월 하순에 우리가 느꼈던 선선한 공기보다 예. 더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태풍 지나고 난 뒤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기온이 예. 우리가 말하는 10도 아래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공기가 우리나라 덮고 있는 상태에서는 설령 태풍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부근까지 접근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콩레이를 우리나라까지 오게 했던 그런 힘이 뭐냐면 예. 태평양 고기압이거든요. 그 아열대 고기압이 지금 발달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태평양 그 거대한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예.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세력에 위축돼서 저는 약해질 거로 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상태를 또 이례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다면 예. 태풍 발생은 분명히 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은 원래 10월, 11월, 12월, 1월도 발생을 합니다. 아, 겨울에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접근을 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만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예. 확률로 본다면 뭐 콩레이가 올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해수면 온도 상승 예. 이 원인들이 여름 태풍이건 가을 태풍이건 더 어떤 힘을 더 키워주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한반도까지 접근하는 그런 어떤 태풍의 위력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올여름 같은 그런 폭염 예. 만들어냈고 또 지구온난화가 역설적으로 따뜻하다는 지구온난화가 북극의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예. 그 찬 공기를 가둬놓는 제트기를 겨울철에 약하게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또 이례적인 또 한파에 우리가 또 시달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내는 폭염, 겨울의 한파 또 이런 태풍의 위력. 결국은 이제 이 지구온난화가 결국 우리가 석탄, 석유를 많이 배출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게 대한 어떤 전 세계인의 동참 그걸 줄이는데 안 그러면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더 예. 기후변화로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